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8일 HLB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찍는 목적은 현금을 보유하신 분 중에서 HLB에 대한 어떤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보유 중이신 분들은 굳이 영상을 보셔서 크게 도움 될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패스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 신규로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고 HLB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영상을 조금 보시면 투자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 HLB라는 기업을 자문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은 그런 목적이니까요. 그런 관점으로서 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HLB라는 기업을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자문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좋은 성과로 여러 차례 성과를 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관심 종목입니다. 늘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리보세라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작용 기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약에 대해서는 뭐 별 의심이 없습니다. 약 자체에는 별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모든 뭐 보고서라든지 현재 상황도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 기업을 투자를 어떻게 이제 단행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지 돈을 잃으려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HLB라는 기업을 자문을 해서 자문 받으신 분들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그분들이 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HLB고 HLB 할아버지가 와도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매수를 해서 매도를 했을 때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래서 좀 주가가 쌀 때 사서 호재가 나오고 뭐 HLB가 정말 리버세라립 FDA 승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겠죠. 그렇다면 정말 이 HLB가 FDA 승인까지 완벽하게 간다면 36,000원이라면 지금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100% 무조건 사야 되는 게 정답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6,000원인데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FDA 승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여정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뭐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FDA 승인했던 약들에 대해서 과거 어떤 승인 기간을 미뤄보고 지금 HLB가 이 리보세라립이라는 약을 가지고 뭐 간암 뭐 여기저기 다양한 부위에 대해서 간암부터 임상을 해서 3상 결과도 나오고 그 결과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아직 FDA 승인이 안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솔직하게 사실상 저도 이 기업을 본 게 지금 2019년도에 이때부터 유럽 암마켓 승인 이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다 계속 FDA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가장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워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승인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오늘도 기사가 나온 게 품목 허가 신청 이제 초읽기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다는 이제 접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2년 동안 접수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이유야 뭐 많습니다. 뭐 시장성이 약하고 뭐 수익성이 약하고 뭐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안 했고 이제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문제는 주가가 36,000원이다 라는 거죠.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자문했을 때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뭐 한 7만원 언저리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무증을 한번 했기 때문에 가격이 절반으로 내렸죠. 그러니까 7만원대 정도 한번 해서
지난번에도 한 8, 9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매도를 하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추가적인 자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매수 신호가 나가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매도 신호가 나왔던 이유가 당시에 그 상승했던 이유가 리보세라립의 승인이나 뭐 리보세라립의 어떤 FDA 승인이라든지 리보세라립의 이슈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이슈였습니다. 뭐였죠? 다들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 바로 이제 베트남 쪽에 코로나 백신 이슈였습니다. 이제 FDA 뭐 리보세라립 얘기가 너무 안 나오니까 저는 이게 뭐가 왜 이렇게 길어지지? 너무 길어지는데라고 이제 좀 의구심이 있었던 터에 수익이 났고, 근데 수익이 난 이유가 백신 이슈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회성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수익 실현했는데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라면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가격대가 당시에 이제 한 7만원 선이었으니까 지금 72,000원, 73,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3만원까지 떨어졌고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3만원이면 한 6만원 선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한 1-2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치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치고 나가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쭉 차트를 쭉 보시면 좀 티가 나겠지만 HLB가 한 3만원 선 정도에서는 뭔가 그래도 강한 지지선을 하나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 이때도 그러면 HLB가 지금 굉장히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상증자도 성공을 하고 이제 자금력도 확보되고 미국 쪽 뭐 경영에도 차질이 없고, 앞으로 이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뭐 다양한 뭐 악재들에 대해서도 크게 무리가 없다면 이제 정말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보시는 진행권 회장님의 지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상증자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좀 이따가 이제 그 신주인수권부 증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뭐 진짜 신주인수권부 증서를 다 그냥 시장에 내다 팔아버리면 그때는 정말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 적자가 이번 이제 3분기 실적도 적자가 또 나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코스닥 규정상 적자가 계속 5년 연속 이어지면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뭐 기업 인수도 하고 흑자 전환으로 가기 위해서 뭐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으나 기업 인수도 하고 하면서 아직도 계속 이제 적자가 나오는 거죠. 뭐 진단키트 사업 회사도 인수하고 해서 수익성으로 이제 수익 구조로 바꾼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3분기 또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유상증자를 하고 그 자금을 토대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마지막 분기에 드라마틱하게 지금까지 나왔던 이 실적을 영업이익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500억이 넘죠, 적자가. 당기순이익도 800억이 넘죠. 근데 이거를 4분기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했습니다. 지금 이번 3분기까지 대략적으로 여기 금감원 공시에 3분기 보고서가 나왔죠. 이걸 보고 얘기 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저게 지금 보통 3분기까지 실적이 어닝이 나와야 되는데요. 저는 3분기 실적이 안 나와 있네요. 네, 분기 보고서 네, 조금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제표에서 요약 재무제표, 그렇죠? 그러면 지금 9월 말, 그렇죠? 당기 38기 영업이익, 순손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기순이익 이것까지 다 합산해서 역전해서 마지막 분기에 흑자로 전환시키겠다.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죠. 예, 뭐 제가 뭐 의도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2, 3분기를 계속 연속 적자를 보였는데 마지막 분기에 흑자로 돌아서겠다. 자,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순 손실이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억, 10억, 100억. 지금 900억이거든요. 그렇죠? 단기 손실은 560억.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맞죠? 2022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아까 제가 드렸던 부분에서 숫자가 지금 9월이 더 안 좋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9월이 더 안 좋았다.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아닌데요. 잘못 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1,000원. 이게 3분기 합산 9월 말 이렇게까지 나쁠 수가 없는데. 자, 보겠습니다. 영업이 숫자가 제가 이 컴퓨터 화면하고 제가 TV하고 엄청 멀어가지고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 억, 10억, 100억 이렇게 많다고? 와, 좀 이상한데. 지금 합산인가요? 잠깐만. 요약 재무제표 당분기, 당분기를 보겠습니다. 9월 말 재무제표 9월 말 재무제표 2021 매출 영업손실 2020 이거는 뭐야? 요약 HLB 요약 재무정보 연결 재무제표 차이가 좀 있네요. 연결 재무제표 3분기 말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매출액 누적 여기 있네요. 여기는 3분기 3개월 있고 누적 있고 이게 좀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단기순 손실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누적 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1,000원 원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좀 확대해서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보자 3개월 누적이고요. 38기 37기 맞죠? 원 그러니까 아까 저거랑 좀 이상한데요. 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360억 맞네요. 그 다음에 560억 영업손실 누적으로 560억 그렇습니다. 이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이거랑 왜 이렇게 다르죠 또? 와, 너무 큰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큰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개선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순 손실도 이번에 엄청 순 손실이 컸네요. 3분기에. 와, 그러네요. 지금 누적이 560억인데 그러니까 저도 좀 숫자가 이렇게까지 컸나? 370억이나 분기에 손실이 났다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크게 났지? 이상하네. 어쨌든 이게 연결 재무제표니까 아무래도 인수했던 기업이 코로나 진단키트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재고 손실이 발생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CJ라든지 뭐 보면 3분기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영향이 흑자로 돌아서긴 좀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와, 이 적자가 굉장히 컸군요.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이게 작년에도 1,000억 적자에 자꾸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관리 종목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예. 그러면 지금 약의 어떤 흐름과 회사의 흐름이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그냥 무조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HLB를 사고 싶은데 무조건 덤비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싸긴 싼 것 같은데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와 있어서 저도 좀 HLB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36,000원까지 빠졌다고? 241선 걸치면 그래도 얘가 반등이 나왔던 기억이 저도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꽤 많이 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변동성이 워낙 좋고 호가창이 좋잖아요. 얘가 그렇죠? 막 움직임도 엄청 빠르고 그리고 이슈도 계속 내주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치기에는 정말 이런 기업이 없죠. 근데 이제 빠지면 올라왔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유혹을 충분히 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도 많고 보시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주주 지분율 자체가 굉장히 낮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기업이 화려한 만큼 그만큼 우리가 자칫 잘못했을 때 얻는 리스크도 크다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역으로 보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잘 못했을 경우에 얻는 손실이 크고 잘하면 이익이 크고 그러니까 잘 해야 되겠죠. 잘하기 위해서는 더 잘 공부를 하고 더 면밀히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니까요. 현금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오늘 이제 좀 대상이고 저도 이제 자문을 해주기 위한 지금 자금이 충분히 현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호적인 지분입니다.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고려하고 있는 거지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면 이제 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블랙록 뭐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국부펀드 뭐 글로벌 연금 뭐 이런 것들이 HLB를 다 보고 있겠죠.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 보십시오. 이 카카오페이 완전히 뭐 주가 가지고 놀잖아요. 그렇죠? 상장시켜서 따상상 막 상한가 시켰다가 하한가 시켰다가 또 엊그제 또 상한가 시켰다가 이러거든요. 이게 다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외국인들의 힘이거든요. 저는 HLB 역시 외국인들이 주물럭거리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분율도 보더라도 HLB가 뭐 자체적으로 당연히 국내 어떤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손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12%.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 굉장히 스펙타클한 매매 전략, 공매도 전략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공매도 증가.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나중에 이제 뭐 결과가 나오겠죠. 일정에 따라서 이제 신주지수거부 증서 거래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도 이런 것도 또 체크를 해야 되고 다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HF에서 얘기한 게 공매도를 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할 수 못하게 이제 뭐 그런 조항까지 걸면서 공매도를 막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공매도를 한 자들은 뭐 이 기업에 대해서 더 싸게 사기 위한 잡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얘네들이 공매도 치니까 이제 뭐 폭락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개인들을 털어내려고 하는 어떤 모종의 뭐 양동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치는 척하면서 뒤로 먹기 위해서 뭐 이런 전략일 수도 있고요. 다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을 살 때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잠을 해봤을 때 정말 안타깝지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생각대로 잘 움직이진 않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정말 뭐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에서도 보여줬듯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기고 나서 폭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HLB도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뭐 임상 실패 일들, 뭐 그러고 나서 뭐 지금 이게 9,400원이지만 사실 당시에 2만원이었던 20만원까지 갔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유럽 종양학회에서 10배가 튀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뭐 베트남 백신 이슈 나오고 나서 또
3만원에서 6만원 거의 2배 더블 났었고,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뭔가 이 의문점들이라든지 궁금한 점들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가 이제 자문해드리는 바는 지금은 좀 아직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큰 기회가 온다라는 거는 이제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큰 물줄기는 제 생각에 리보세라립은 뭐 중국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약의 효능이 워낙 좋다는 이유로 승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쪽 뭐 이슈 뭐 이거 뭐 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HLB가 걸어온 행보들을 쭉 살펴봤을 때 HLB 생명과학, 그 다음에 뭐 지금 노터스, 뭐 HLB 제약 이런 것들을 쭉 라인업을 시켜 놓는 이유가 이렇게까지 안 될 약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공을 들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보통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는 이제 충분히 뭐 자본력도 있고 뒷심도 있는 것 같고 뒤에 뭐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뒤에 큰 자본이 받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항서제약이든 뭐 중국 제약이든 미국 쪽이든 이 정도까지 끌고 가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나 뭐 아까 나왔던 뒷배라든지 그 큰 돈을 가진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가장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유린할 거란 말이죠. 뒤흔들 거란 말이죠. 그 뒤흔드는 과정을 잘 체크를 하고 잘 지켜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100%딱 맞게 잡는다면 신이겠죠. 저도 마찬가지 그런 신적인 능력은 저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와 가장 비슷한, 그래도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뭐 과거에 보여줬던 수많은 HLB의 어떤 움직임의 역사,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그래도 가격대가 제 생각에는 HLB가 그래도 한 요 정도 요런 가격대에 왔을 때 정말 큰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거죠. 뭐 지금 투자하실 분들은 본인 판단하에 지금 투자하시는 것도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좀 더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뭐 기다려, 뭐 수익이 안 나더라도 나는 더 싸게 사서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죠. 예, 다양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는 바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36,000원이나 3만원이나 뭐 10%, 20%를 보려고 뭐 HLB를 투자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중간에 뭐 매도를 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이럴 분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바는 거의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기존 주주님들은 제 영상을 특별히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신규로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뭔가 이걸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좀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느냐, 유심 있게 더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하자면 우선 올 연말까지 영업이익 관련돼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좀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좀 중요한 것 같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공매도, 이 공매도가 지금 계속 이 나오는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수급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립이 이제 FDA 이제 뭐 이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기사 내용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품목 허가 신청, 이제 이 구조가 과정이 차곡차곡 잘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안 좋은데 FDA, 그러면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FDA에서 승인이 났다. 그러면 주가가 폭등을 하니까 얼마나 큰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세력들은 주가를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 만들어 놓고 모든 부분을 안 좋게 만들어 놓고 수익을 매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시켜버렸다. 그럼 2만 원짜리 20만 원 되는 거랑 3만 원짜리 20만 원 되는 수익률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런 게 또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 세력들은 그냥 강제적으로 계속 공매도 쳐버리면 개인들은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매도 치면서 또 돈을 벌죠.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인들에게 놀아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그런 과정이 너무 많았었다. 과거에도.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웃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더 한번 더 많은 공부를 한번 해보자. 저도 계속 한번 매일 보고는 있는데 예. 오늘도 아침에 와 뭐 이게 예상치 할까가 정말 들락날락하죠. HLB는 예.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 과정에서 한번 중간중간 점검을 하는 차원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